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시절이다 보니 또 뭐라고 한마디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원래 오늘 역시 방송을 할 내용은 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는데 뭐 그 내용 원래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런 내용 해봤자 별로 뭐 볼 사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연방정부하고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죠. 정시 개입을 시사를 했네요. 그 CME 페드와치는 제가 그 3월 9일에 원래 저 방송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3월 9일에 제가 페드와치를 봤을 때는 3월 18일 이제 페드 미팅이 있죠. 0.75%포인트의 추가 인하에 76%가 배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 오늘 지금 3월 12일이거든요. 오늘 19시 45분인데 현재 여기에 25%포인트 더해가지고 이제 1% 인하. 그러면 이제 제로금리가 되죠. 미 기준금리는 제로금리가 됩니다. 여기에 배팅하는 게 66.8%예요. 그래서 3월 18일에 이제 FOMC 미팅이 열리면 1%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또 제롬 파월 의장 난리 나겠죠. 자, 그래서 FOMC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와치를 들어가 보면 3월 18일인데 일단 금리 인하에 100% 배팅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할 것이냐. 지금 현재 금리가 1%에서 1.25%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0%에서 0.25%까지 낮추겠다. 그럼 1% 인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로금리가 됩니다. 제로금리. 제로금리까지 인하할 것이다. 라는데 66.8%가 배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0.7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여기에는 33.2%가 배팅하고 있는데 제가 불과 이걸 한 3일 전에 봤을 때는 여기에 배팅하는 비율이 76%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제로금리까지 이제 내릴 것이다. 에 66.8% 배팅하고 있네요. 별일 없으면 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8일 이후로. 페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통화정책이죠. 그죠?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그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건데, 이 페드가 주식시장에 이제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고 이제 시사를 하는 기사가 있네요. 이 기사는 좀 나온 지가 됐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Boston Fed Rosengren says Fed may soon have to buy stocks. 주식을 이제 직접 매입하는 이런 정책으로 개입할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페드가 회사채를 직접 매입했거든요. 그 당시 AIG 생명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자산 규모가 제일 큰 보험회사였는데, 파산 직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시키고 AIG는 구제해줬어요.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그리고 이 돈도 빌려주고 거의 뭐 페드가 AIG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죠? 주식도 그렇고 이런 위험 자산을 페드가 직접 매입을 할 수 없는데. 페드는 그 국채만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 버냉키 당시 그 페드 의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이렇게 위험자산을 매입했다고 의회 청문회 불려나가지고 혼나고 결국 물러났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이런 비상정책을 가동하게 되면 이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민주당이 아무리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아마 협조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세 면제검토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의회 역시 협조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아직까지는 약간 비협조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payroll tax cut을 고려하고 있는데 의회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네요. 하지만 이 결국에는 협조해 줘야 될 겁니다. 뭐 협조 안 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긴급명령 동원해서 비상사태 선포하고 결국 뭐 이 재정정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민주당에서 안 해줬다가 자기들이 욕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정시는 연방정부하고 페드가 정시 부양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근로자의 퇴직연금 60%가 정시에 들어가 있고 매 2주마다 이제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근로자들은 연봉의 10%가 401k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민들의 그 노후 안정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페드가 이 정시를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에서 주로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QQQ, 나스닥 100이죠, 그죠? 나스닥 100. 이 QQQ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주투든 연금저축이든. 이것과 이제 코스피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분할 매수도 우리가 매월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냥 고점, 저점 따지지 않고 그 월급 들어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도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8월 금융위기 전 최고점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최고점에서 이제 월 적립식 투자로 QQQ하고 코스피를 투자했을 때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거치식 2008년 금융위기 최고점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한 번 묻어놓고 쭉 현재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QQQ는 누적 수익률이 333.02%거든요. 코스피는 15.04%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미국 직투,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그죠? 거의 20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립식, 이제 매월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냥 고점, 저점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월급 들어올 때마다 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했을 때 이 QQQ는 161.18% 수익률을 거뒀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일단 뭐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참담해서 말을 잇지 못하겠네요.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QQQ입니다. QQQ. 자, 이 QQQ를 여기 investing.com에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 QQQ를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100만원씩 1000달러씩 투자했을 때 QQQ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제 2008년 8월이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9월 한 15일쯤에 파산하는데 8월이 이제 최고점이었는데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그때 QQQ가 45.93달러였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제 종가에 그냥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월 종가에. 그럼 1000달러 투자하면 2008년 8월에는 22개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26개 매입했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 2020년 3월 이제 어제 종가가 195.2달러 했는데 어제 종가로는 1000달러 투자했으면 5개밖에 못 샀네요. 그래서 이제 누적 투자 금액은 이 140개월이 되거든요. 140개월. 그래서 1000달러씩 투자했으니까 14만 달러가 됐습니다. 누적 보유 개수는 쭉 더하면 1873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요 계산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유 개수 곱하기 현재 종가 나누기 투자 원금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누적 수익률이 나옵니다. 161.18%예요.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거치식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도 뭐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거치식보다 적립식인 누적 수익률이 한 절반 정도 되네요. 하지만 이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자, 역시 코스피를 저기 인베스팅에서 코덱스 200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200을 이제 QQQ하고 비교해 볼 건데 코덱스 200이 대표적인 이제 코스피 지수 추종하는 ETF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을 코덱스 200을 이제 인베스팅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역시 2008년 8월부터 그때는 이제 코덱스 200 가격이 19,020원이었네요. 매월 100만원 투자합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는 53개 매수하고 계속 이제 가격이 쭉 떨어지죠. 그죠?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이렇게 쭉 매월 이제 보유 개수를 이렇게 쭉 늘려오다가 2020년 3월 현재 어제 종가가 25,180원이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5,631개를 보유하고 누적 투자 금액은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으니까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역시 아까 그 계산식으로 하면 됩니다. 현재 보유 개수 곱하기 지금 전일 종가 그리고 나누기 투자 원금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참담하게 수익률이 1.28%예요. 1.28%. 너무 참담하죠, 그죠? 사실 뭐 코스피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계속 횡보를 하다가 거의 뭐 본전이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본전입니다, 본전.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코덱스 200에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현재까지 수익률이 140개월 동안 100만원씩 꾸준히 투자를 했는데 1.28%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은행 정기적금보다 못하죠, 그죠? 참담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코스피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의 그 연금저축이나 우리의 투자는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시장 미국,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나스닥에 투자하면 어떤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이 과거의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지만 그런 이 백테스트나 어떤 통계적 사고, 수학적 통계 모델의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투자 수익률과 백테스트는 우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 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수학적 통계 모델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이제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세장에 돌입했습니다. S&P 500, 나스닥도 결국 이제 하락장에 돌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 대폭락장에서 한편으로는 아주 거의 훌륭한 투자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계속 이렇게 M자 행보를 하다가 훅 떨어지고 또 조금 올렸다가 M자 행보를 하면서 또 훅 떨어지고 이런 장세가 계속 갈 거거든요. 이게 뭐 몇 달을 갈지 1년 이상 갈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함부로 이런 M자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먹어보겠다고 뭐 개별 종목이나 혹은 뭐 이 대하락에 배팅한다고 인버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월급 들어오는 날 그 현금 보유량이 지금 당장 없는 분들은 월급 들어오는 날마다 늘 했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뭐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뭐 조그마한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